캐티 호쿠 뉴욕 주지사가 65세 이상 부동산 세금 면제 자격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서명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자동차 책임 보험 최소 보장 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서명했습니다. 오늘 아침 뉴저지 엑세스 카운티의 누아크에 있는 상수관이 파손되면서 일대 주민 약 10만 명의 수도 공급에 차질이 생겨 누아크는 시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뉴저지에서 3년간 실종됐다 사망한 채 발견된 2살 여아가 모친과 그녀의 남자친구로부터 학대를 당한 후 살해 및 사체 유기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FBI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별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나의 차기 대선 출마를 방해하려는 민주당원들의 공격이라고 주장하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캐티 호쿠 뉴욕 주지사가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법안을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65세 이상 부동산 세금 면제 자격을 상향 조정하고 첫 주택 구매자에게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캐시 호쿨 뉴욕 주지사가 인플레이션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데 따라 처음 집을 장만하려는 사람들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요 3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호쿨 주지사는 현재 직면한 힘든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도울 여러 방법들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들은 안정적으로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시니어들과 장애인들에게 질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존엄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좀 더 일찍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뉴욕주 각 타운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부동산 세금 면제 자격을 연소득 5만 달러 이하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전에는 뉴욕시 이외 지역의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세금 면제 자격이 연소득 2만 9천 달러였습니다. 두 번째 안은 오는 2028년까지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주민이 신축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재산세를 면제해 줍니다. 올해 말에 만료될 예정이던 재산세 면제 기한을 2028년까지 6년 더 연장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60세 이상 집주인들에게 제공하던 주택 수리비용 신청 마감 기한을 60일까지 늘리고 프로젝트당 제공하던 비용도 최대 2만 달러까지 늘립니다. 호쿨 주지사는 이 외에도 노인을 위한 새 주택 건설을 위해 3억 달러의 예산을 별도로 책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올해 예산에서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을 250억 달러 책정했습니다. 지난주 뉴욕주는 1,400채 이상의 노인주택 건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뉴저지주에서 자동차 책임 보험의 보험료가 내년부터 올라갈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전장희 기자입니다. 필 머피 주지사가 자동차 책임 보험 최소 보장 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현재 15,000달러인 1인당 신체 상해 최소 보장 금액을 내년에 25,000달러, 2026년에는 35,000달러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또 최소 1명의 부상이나 사망을 유발하는 사고에 대해 최소 25,000달러의 보장을 유지해야 하고 2명 이상의 부상이나 사망이 발생할 경우 5만 달러, 부상이 발생하지 않은 사고에도 25,000달러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지난달 주 상원을 찬성 25표 대 반대 13표, 주 하원을 찬성 44표 대 반대 29표로 통과한 것으로 주의회가 자동차 책임보험의 보상 상한 최소액을 올린 것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뉴저지주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치료비로만 평균 18,000달러가 들어가는데 책임보험 가입자 상당수가 15,000달러의 최대 보상 옵션을 선택하고 있어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의회는 추가 보장 인상분을 보험사들이 운전자들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운전자들의 보험료가 최소 20%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 상한 최소액이 올라가면 110만 명 정도의 책임보험 가입자들은 1년에 125달러 이상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일부 정치인들은 물론 보험회사들도 책임보험 보상 상한 최소액을 급히 올리는 것은 저소득층과 근로자 가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인상 수준이 다소 조정될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늘 아침 에섹스 카운티 누아크에 있는 대형 상수도 본관이 파손되면서 주민 10만 명 이상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누아크는 시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피해 지역 일대에 수압이 낮거나 물이 아예 나오지 않은 상황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6시경 뉴저지 뉴아크와 벨르빌 지역 사이를 지나는 42인치 규모의 주요 대형 상수도관이 파손됐습니다. 도로 밑에서 막대한 양의 물이 뿜어져 나와 일대를 덮쳤습니다. 이번 범람 사태에 피해를 받는 주민은 비상사태가 선포된 뉴요크시에서만 약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웃인 벨르빌 타운에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급격하게 수압이 낮아지거나 수도 공급이 일시 중단되는 경험을 겪고 있으며 일부 도로는 통행이 차단되기도 했습니다. 또 물이 나오더라도 꼭 끓여서 사용할 것이 권고됐습니다. 봉사자들이 집집마다 방문하며 물병을 나눠주고 있으며 시 당국은 물이 필요한 거주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안내했습니다. 거주지 외에도 피해 여파는 막대합니다. 물이 집어삼킨 차량의 운전자는 간신히 빠져나와 생명을 건졌지만 차량은 물로 인해 도로가 주저앉아 생긴 싱크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뉴아크시는 여름학교 프로그램을 취소했으며 지역 병원들은 수술 일정과 외래 환자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했습니다. 뉴아크시는 성명에서 이번에 터진 대형 상수도 본관은 1880년도에 설치된 것이라며 현재 소방당국과 시정부 측이 협력하여 복구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타운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추가 업데이트를 제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수리 작업이 언제 완료될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현재 뉴요크시의 비상관리사무소는 복구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 이웃 타운으로부터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에서 3년간 실종됐다가 사망한 채 발견된 2살 여아를 둘러싼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녀 엄마는 딸이 사망했음에도 양육비를 계속 요구해왔고 그녀 남자친구는 1급 살인, 사체 유기,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저지 에디슨 지역에서 3년 동안 실종된 한 2세 여아의 죽음과 관련해 아이의 엄마와 남자친구가 법정에 서게 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9세 매튜 찰스 3세는 1급 살인, 사체 유기, 아동학대 2건의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여아의 엄마인 모니크 더햄은 딸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계속 징수해온 혐의로 아동학대와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BC 뉴스에 따르면 아동보호서비스국은 2021년 11월과 2022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사망한 아이의 쌍둥이 자매에 대한 학대와 관련해 신고를 받았습니다. 2022년 6월까지 더햄은 아동보호서비스국의 비협조적이었으며 당국의 수차례 가정 방문 시도에도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당국은 실종 착취 아동센터와 미들섹스 카운티 검찰청에 아동 실종 건으로 인계했고 약 한 달 후 에디슨 경찰은 쌍둥이 자매에 대한 가정 방문 복지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더햄은 경찰의 가정 방문에도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양육권을 가족의 누군가에게 넘겼다고 말했는데 경찰이 조사한 결과 그는 실존하지 않는 사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이의 친부 또한 양육비를 지불해온 것 외에 그들의 삶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미들섹스 카운티 검찰청으로 회부됐으며 검찰청은 2019년 이후 이 여아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추적 끝에 여아 엄마의 남자친구인 매튜 차일스 3세가 퍼스 엠보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소녀를 여러 차례 구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일스 3세의 친아들은 아빠가 소녀를 지하실로 데려가 울음을 멈출 때까지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경찰국에 진술했습니다. 또 침대에 남겨진 소녀가 움직임이 없던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차일스 3세와 더햄을 한 모텔에서 검거했는데 이 과정에서 더햄은 차일스가 자신의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처리했다고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당국이 작성한 조서에 따르면 아이는 2019년 6월 6일에 사망했으며 더햄은 차일스 3세가 아이의 시신을 팔에 안고 집에서 나가는 것을 지켜봤다고 적혀 있습니다. 차일스 3세는 오늘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더햄은 지난 금요일 법정에 출두한 이후 가택 구금 및 전자 모니터링 조건 하에 풀려났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수사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머알라고 리조트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발도 거세지면서 정치적 논란이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홍찬우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플로리다 판비치에 있는 마러라구가 FBI 요원에게 급습당했다며 2024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민주당들의 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예고 없이 내 집을 급습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공격은 파탄난 제3세계 국가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고 이를 검찰의 위법행위, 사법제도의 무기화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어제 아침부터 오후 6시까지 압수수색을 할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 트럼프타워 자택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FBI와 법무부는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CNN은 이번 압수수색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날 때 마러라고 저택으로 가져간 자료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보인다 전했습니다. 현재 법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수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2020 대선 결과를 부정하고 이듬해 1월 6일 발생한 의회 난입 사태에 연루된 혐의이고 두 번째는 기밀 문서를 외부로 반출한 혐의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회 난입 사건 개입 혐의를 조사 중인 연방하원특별위원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받은 친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후임에게 남긴 편지 등 15박스 분량의 비밀 문건을 국립기록문서관리청이 아닌 마러라고 자택으로 가져갔음을 지난해 확인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측은 올 1월 기밀 문서를 국립문서보관소에 반환했으나 대통령 재임 시절 기밀 문서를 임의로 훼손, 파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회수된 자료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 등 외국 정상과의 편지와 메모가 포함되었다며 이 외에도 그는 국가기밀로 표시된 문서나 브리핑 자료, 편지, 일정표 등을 찢어 던지는 등 수시로 훼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통령기록법은 기밀 자료를 훼손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하면 최고 5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은 미국에서 이례적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범죄 의혹에 대해 당국이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7월 소비자 기대 조사 결과 앞으로 1년 후 예상되는 인플레이션 중간값이 6.2%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여전히 높은 수치이지만 지난 6월 조사 6.8%에서 하락한 것입니다.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2%로 지난 5월 기록한 3.6%에서 0.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1년 후 식료품 가격 상승률 예상치는 6.7%로 집계됐습니다. 전달에 비해 2.5% 하락한 것입니다. 휘발유 가격 상승률 예상치는 1.5%로 전달에 비해 4.2%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는 조사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월간 하락폭입니다. 주택 가격 상승률 예상치는 6월 4.4%에서 7월 3.5%로 둔화됐습니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41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가운데 나온 결과이며 연준 고위 인사들은 오는 9월에도 같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매파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오는 15일부터 9월 5일까지 무료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수업은 매주 2회이며 수업 시간은 8월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9월에는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수업 요일은 추후 결정돼 발표됩니다.
프로그램 교육자는 정민영 선생으로 수업 신청 자격은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하며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장소는 팰리세이드 파크에 있는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진행되며 신청 마감은 8월 12일까지입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이번 프로그램은 수강생들의 반배정을 통해 각각의 개인에게 더욱 적합하고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이 지난 주말 한인 밀집 퀸즈 베이사이드 일대에서 차량 40대 이상의 타이어를 칼로 펑크내고 도주한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베이사이드 관할 111 경찰서에 따르면 용의자는 7일 오전 4시에서 6시 베이사이드 42 애비뉴와 43 애비뉴 사이 코포럴 케네디 스트리트 일대에 있던 차량 44대의 타이어를 칼로 펑크내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인근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용의자가 백인 남성인 것과 대머리라는 것을 확인했지만 CCTV에는 용의자의 뒷모습만 찍혀 인상착의를 정확히 특정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번 사건 때문에 타이어 교체에 $200에서 $800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가을부터 음식물과 종이 등 유기 폐기물을 따로 분리수거하는 프로그램이 퀸즈 전역에서 실시됩니다. 이번 새 분리수거 프로그램은 강제성이 전혀 없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권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0가구 이상인 아파트에는 자동으로 유기 폐기물 분리수거 쓰레기통이 제공될 예정이며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새 쓰레기통이 필요한 가정은 오는 10월 1일 전까지 뉴욕시 청소국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청소국에 따르면 기존 쓰레기통을 계속 사용해도 됩니다. 뉴욕시 청소국은 오는 9월 중순 쓰레기 수거 일정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